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현재 한국 인천공항엔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엔 수백 명이 줄을 섰지만 단 15분 만에 모두 빠져나갑니다. 밤 11시가 넘은 서울 거리엔 여성들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편의점과 약국은 여전히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을 본 시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역할을 나눠 돕고 구급차는 단 7분 만에 도착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며 수십 개 나라를 다녔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까지 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사이고 독일 루프트한자 항공에서 15년간 승무원으로 일했습니다. 수십 개 나라를 다녔고 어지간한 공항과 도시는 다 가봤다고 자부했습니다. 파리, 런던, 뉴욕, 도쿄까지 다녀봤지만 한국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은 프랑크푸르트 공항 사무실에서 다음 달 스케줄을 받는 날이었고 저는 종이를 받아들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국? 인천? 저는 혼잣말을 했고 옆에 있던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한국 처음이야? 축하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근데 한국이 정확히 어디지? 라고 물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지도를 펼쳤을 때 저는 한국의 위치를 찾았습니다.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작은 반도였고 저는 아, 여기구나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지만 관광 정보 말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었습니다. 뭐가 유명한 걸까? 저는 혼잣말을 하며 검색했지만 음식과 전통 문화 정도만 나왔고 저는 그냥 평범한 나라인가 봐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공항에서 선배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노선을 20해 넘게 다닌 베테랑이었고 언제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리사, 한국 처음이지? 토마스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솔직히 잘 모르는 나라예요. 선배님, 한국 어때요? 제 질문에 토마스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리사,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랄 거야. 그는 그렇게 말했고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특별하다니요? 어떤 점이요? 토마스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긴 어려워.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야. 특히 공항은 정말 상상을 초월해.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공항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출발 당일 게이트 앞에서 후배 슈테판을 만났습니다. 그는 3년차 승무원이었고 역시 한국은 처음이었습니다. 리사 선배, 한국 어떤 나라예요? 슈테판이 물었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잘 몰라. 처음 가보는 거라서. 근데 토마스 선배님이 특별하다고 하시더라. 슈테판은 눈을 반짝이며 어떤 점이 특별한데요? 라고 물었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가봐야 알 것 같아.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익숙한 풍경이 멀어지고 저는 한국. 어떤 나라일까? 라고 혼잣말했습니다. 비행 중에 슈테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배, 한국 음식 맛있대요. 김치랑 비빔밥이 유명하대요. 슈테판이 말했고 저는 웃으며 그것만 알고 있네. 나도 그것밖에 몰라라고 답했습니다. 공항은 어떨까요? 도쿄 공항처럼 깨끗할까요? 슈테판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요즘 공항들은 다 비슷하니까. 토마스가 우리 옆을 지나가다 멈춰섰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리사, 슈테판, 너희 곧 깜짝 놀랄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인천공항은 너희가 가본 어떤 공항과도 달라. 저는 의아해하며 그렇게까지 다를까요? 라고 물었고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완전히 다른 차원이야. 기대해도 좋아.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가까워졌을 때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바다 위에 거대한 섬이 보였고 그 위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와, 엄청 크네. 저는 혼잣말을 했고 슈테판도 같은 표정으로 창밖을 봤습니다. 착륙하면서 저는 두근거렸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 전혀 모르는 문화, 하지만 토마스가 말한 특별함이 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저는 슈테판에게 말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선배, 저 진짜 기대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저는 한국, 어떤 모습일까?
라고 다시 한번 혼잣말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요. 입국 게이트로 걸어가면서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공항은 정말 컸고 천장은 높았으며 모든 게 깨끗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크네. 저는 슈테판에게 말했고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짜 대단한데요? 라고 답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백 명의 승객이 줄을 서 있었지만 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자동 심사 기계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게 다 기계예요? 슈테판이 놀라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세상에 저렇게 많이? 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직원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 승객들은 기계 앞에서 여권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리사 선배, 저것 봐요. 사람들이 진짜 빨리 지나가요. 슈테판이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 승객이 기계에 여권을 올려놓고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으며 다음 사람이 바로 이어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자동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안내를 따라 여권을 올려놓았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환영합니다라는 한국어와 영어 음성이 들렸고 단 몇 초 만에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세상에. 저는 감탄하며 앞으로 걸어갔고 뒤에서 슈테판도 똑같이 놀란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안내 로봇 하나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하얀색 몸통에 큰 화면이 달린 로봇이었고 화면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문구가 영어와 한국어로 떠 있었습니다. 우와.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로봇은 조용히 제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손을 저었고 로봇은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음성을 남기고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선배, 로봇이 진짜 말을 해요. 슈테판이 흥분해서 말했고 저는 웃으며 나도 처음 봤어. 신기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짐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제 시계를 봤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지 15분밖에 지나지 않았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저는 혼잣말을 했고 슈테판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선배, 이거 정상이에요? 런던에선 1시간 넘게 걸렸는데 슈테판의 목소리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이렇게 빠를 수가 있나? 저는 주위를 둘러봤고 다른 승객들도 놀란 표정으로 짐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제복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엔 인천공항 승객 서비스팀 김서연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무원이시죠? 처음 방문하셨나요? 서연은 유창한 영어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 정말 빠르네요.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공항은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고 서연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택시 승강장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적혀 있었으며 줄을 선 사람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 여기 사람들 진짜 조용하네요. 슈테판이 속삭였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서정연한 것 같아. 프랑크푸르트랑 완전히 다른데? 택시를 탔을 때 운전기사님은 친절하게 인사했고 호텔 어디예요?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호텔 이름을 말했고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으며 신호등은 정확하게 작동했습니다. 건물들은 현대적이었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선배, 여기 생각보다 훨씬 발전했는데요? 슈테판이 말했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히 달라.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슈테판에게 말했습니다. 공항, 정말 대단했어. 15분 만에 다 끝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슈테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요. 토마스 선배님 말씀이 맞았어요. 정말 다른 차원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네. 다음 날 밤 저는 명동 거리로 나갔습니다. 토마스가 명동은 꼭 가봐야 해라고 추천했고 슈테판과 함께 지하철을 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고 저는 이 시간에 사람들이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렸을 때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고 상점들은 불을 밝히고 있었으며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상에, 이 시간에? 저는 혼잣말을 했고 슈테판도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저는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소리와 함께 넘어졌고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통증이 왔고 저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선배. 슈테판이 달려왔고 주변 한국 사람들도 즉시 모여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 여성이 물었고 다른 남성은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라고 말했지만 발목은 계속 아팠습니다. 저기 응급실이 가까워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한 남성이 말했고 슈테판과 함께 저를 부축해 택시에 태웠습니다. 10분 뒤 저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지? 저는 걱정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응급실 대기가 보통 2~3시간은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접수를 하고 5분도 안 돼서 간호사가 저를 불렀습니다. 리사 씨, 이쪽으로 오세요. 벌써요? 저는 놀라서 물었고 간호사는 웃으며 네, 응급 환자는 빨리 받으려요라고 답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갔을 때 의사는 친절하게 인사했고 영어로 어디가 아프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발목을 가리켰고 의사는 즉시 엑스레이를 찍자고 했습니다. 엑스레이도 오래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물었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10분 정도면 됩니다. 정확히 10분 뒤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염좌예요. 며칠 쉬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의사는 설명했고 발목에 붕대를 감아줬습니다. 처방전 드릴게요. 1층 약국에서 받으시면 돼요. 의사는 말했고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약국에 갔을 때 약사는 처방전을 보고 즉시 약을 준비했습니다. 이건 진통제고 이건 소염제예요. 하루 3번 드세요. 약사는 친절하게 설명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산을 하려는데 금액을 보고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저는 물었고 약사는 웃으며 네, 보험 적용되면 이 정도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독일에서 응급실 가면 최소 100유로는 나왔는데 여긴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저는 슈테판에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5분 만에 진료받고 10분 만에 엑스레이 결과 나오고 약값도 이렇게 싸고. 슈테판도 놀란 표정으로 독일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독일에선 응급실에서 2~3시간은 기다리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는 길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편의점은 불을 밝히고 있었으며 모든 게 안전해 보였습니다. 한국, 정말 다른 나라네. 저는 혼잣말을 했고 발목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호텔 로비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사, 괜찮아? 슈테판한테 연락받았어. 네, 선배님. 괜찮아요. 근데 정말 놀라웠어요. 저는 오늘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토마스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한국이야, 리사. 의료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 빠르고 정확하고 저렴하지. 정말 대단해요. 저는 말했고 토마스는 아직 시작일 뿐이야. 한국엔 놀라울 게 더 많아라고 답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오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이 즉시 도와줬고 병원은 5분 만에 진료를 봐줬으며 엑스레이는 10분 만에 결과가 나왔고 약값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쌌습니다.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고 발목을 내려다봤습니다. 붕대가 깔끔하게 감겨 있었고 통증도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한국, 정말 특별한 나라구나. 사흘째 되는 날 오후 저는 혼자 호텔 근처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발목은 많이 나아졌고 천천히 걷는 건 괜찮았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거리엔 사람들이 많았으며 저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샀습니다. 밖으로 나와 천천히 걸으며 주위를 구경했고 한국의 일상을 느꼈습니다. 그때 앞에서 한 노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세상에. 저는 소리쳤고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놀라 멈춰섰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한 남성이 즉시 노인에게 달려가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여성은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고 네, 노인분이 쓰러지셨어요. 위치는 이라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주변 사람들에게 뒤로 물러나 주세요. 공간 확보합니다. 라고 말하며 교통을 정리했고 한 여학생은 자신의 가방을 벗어 노인의 머리 밑에 받쳐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지켜봤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저는 혼잣말을 했고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 남성은 노인의 호흡을 확인하며 숨은 쉬고 계십니다. 의식은 없으세요? 라고 주변에 알렸고 전화 건 여성은 구급차 오고 있대요. 5분에서 10분 걸린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빨리요? 저는 놀라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고 그 사람은 웃으며 네, 여긴 원래 빨라요 라고 답했습니다. 정확히 7분 뒤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신속하게 노인을 들것에 옮겼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으며 혈압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분 계세요? 구급대원이 물었고 처음 달려갔던 남성이 제가 노인분 지갑에서 연락처 찾았습니다. 따님께 전화했고 오고 계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구급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고 노인을 구급차에 실었습니다. 구급차는 곧 출발했고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고 방금 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미 흩어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이틀 전 나도 저렇게 도움받았지. 저는 혼잣말을 했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베를린에서 비슷한 상황을 봤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으며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지만 2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고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역할을 나눠 도왔고 구급차는 단 7분 만에 도착했으며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슈테판에게 전화했습니다. 슈테판 지금 어디야?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슈테판은 로비에 있다고 했고 저는 즉시 갔습니다. 로비에서 슈테판을 만났을 때 저는 오늘 본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슈테판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고 정말이요? 7분 만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정확히 7분. 나도 시계로 봤어. 저는 답했고 슈테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에,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맞아.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도왔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각자 역할을 나눠서. 이틀 전 내가 넘어졌을 때도 그랬고 오늘도 똑같더라. 저는 말을 이었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슈테판은 잠시 침묵하더니 선배, 한국. 정말 다른 나라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제 확실히 알겠어. 한국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대단한 나라야 라고 답했습니다. 밤에 호텔방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걷고 있었고 불빛은 환했으며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7분.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단 7분 만에 구급차가 왔고 사람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도왔어. 이게 한국이구나. 침대에 누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본 광경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정말 특별한 나라야. 나흘째 되는 날 저는 경복궁에 가기로 했습니다. 토마스가 한국의 역사를 보려면 경복궁에 가야 해라고 추천했고 저는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발목은 거의 나아서 걷는데 문제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저는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승강장 바닥엔 발자국 모양 표시가 있었고 사람들은 정확히 그 위치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신기하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열차가 도착했을 때 문은 정확히 그 위치에 열렸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타고 내렸습니다. 계산된 거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경복궁역에서 내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몰랐고 표지판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저는 지나가는 한국인 여성에게 말을 걸었고 영어로 경복궁 어떻게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으며 아, 경복궁이요? 5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제가 가는 길이니 같이 가요라고 답했습니다. 정말요? 괜찮아요? 저는 물었고 여성은 당연하죠. 이쪽이에요라며 앞장서 걸었습니다. 출구로 올라가며 여성이 물었습니다. 한국 처음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나라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여성은 웃으며 감사해요. 한국 어때요? 라고 물었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이틀 전에 제가 넘어져서 병원에 갔는데 5분 만에 진료받았어요. 독일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리고 어제는 노인분이 쓰러지셨는데 사람들이 즉시 도왔고 구급차가 7분 만에 왔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 돕잖아요 라고 답했습니다. 경복궁 앞에 도착했을 때 여성은 여기에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고 여성은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경복궁을 구경하다가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출구인지 몰랐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기, 혹시, 저는 지나가는 노부부에게 말을 걸었고 영어로 출구 어디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노부부는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더니 할아버지가 휴대전화를 꺼내 번역 앱을 키자마자 노부부께서는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말씀만 해주셔도. 저는 말했지만 할머니는 계속 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5분쯤 걸었을 때 출구가 보였고 할아버지는 번역 앱으로 여기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라고 보여줬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거듭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뭔가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할아버지는 번역했습니다. 한국에 온 걸 환영해요. 궁을 나와 저는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을 생각하며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슈테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슈테판, 오늘 길 잃었는데 3명의 한국 사람들이 도와줬어. 1명은 같이 걸어줬고 노부부는 직접 출구까지 데려다줬어. 번역 앱까지 써가면서.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해. 슈테판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와, 정말요? 저도 오늘 비슷한 경험했어요. 지하철에서 길 물었는데 한 아저씨가 직접 역까지 데려다 줬어요. 자기 갈 길도 있으실 텐데.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이게 한국인가 봐. 시스템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더 대단한 것 같아. 카페를 나와 다시 지하철을 탔을 때 저는 안내 로봇 하나를 봤습니다. 로봇은 한 외국인 관광객 앞에 멈춰 섰고 화면에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영어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저것도 계산된 거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고 이틀 전 서연이 설명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로봇은 실시간으로 승객 데이터를 받아요. 누가 어디서 멈칫하는지, 누가 길을 헤매는지 다 감지하죠. 열차를 타고 가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깨끗한 역, 정확한 안내 방송, 질서정연한 사람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한 임산부가 탔을 때 3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임산부는 감사하다며 미소를 지었고 양보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화구나.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스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호텔에 돌아와 저는 토마스를 만났습니다. 선배님, 오늘 정말 신기한 경험했어요. 저는 오늘 일을 모두 이야기했고 토마스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야, 리사.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훌륭하지. 로봇이 아무리 똑똑해도 노부부처럼 직접 손잡고 데려다 주진 못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아요. 오늘 정말 감동받았어요. 3명이나 도와줬는데 다들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토마스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리사, 이것 봐. 한국 안전지수 세계 3위권이야. 범죄율은 최저 수준이고 응급 대응 시간은 평균 7분. 그리고 외국인 만족도도 90%가 넘어. 저는 화면을 보며 숫자들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지수 3위, 응급 대응 평균 7분, 외국인 만족도 92%. 모든 숫자가 놀라웠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는 물었고 토마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공식 통계야. 한국은 시스템과 사람이 함께 가는 나라거든.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을 돌이켜봤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친절한 여성, 번역 앱까지 쓰며 도와준 노부부, 자리 양보하는 사람들, 승객을 돕는 로봇, 모든 게 조화롭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시스템과 마음이 함께 가는 나라구나. 기술도 대단하지만 사람들이 더 대단해. 눈을 감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꼭 알려야지.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닷새째 되는 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독일 채널이었고 속보가 떴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역 야간 폭행 사건 피해자 중태. 저는 숨이 멎었고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이 폭행당했습니다. 피해자는 혼자 귀가 중이었고 주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목격자도 없었고 범인은 도주했습니다. 화면엔 사건 현장이 나왔고 피해자의 가방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혼잣말을 했고 슈테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 봤어요? 이거. 그의 목소리도 떨렸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국 거리를 떠올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걸었고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있었으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야. 저는 작게 말했고 슈테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인 것 같아요. 뉴스는 계속되었습니다. 인터뷰가 나왔고 피해자의 친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왜 아무도 없었을까요?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국에서 노인이 쓰러졌을 때 사람들은 즉시 달려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역할을 나눴고 7분 만에 구급차가 왔으며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에선 아무도 없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게 정말 많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즉시 동료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모두 로비로 와 중요한 일이야. 10분 뒤 5명의 승무원이 모였고 저는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 베를린에서 또 사건이 났어. 제 목소리는 떨렸고 동료들은 화면을 봤습니다. 한 동료가 입을 가렸고 다른 동료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선 이런 일 없잖아요. 한 동료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은 밤 11시가 넘어도 여성들이 자유롭게 다녀. 편의점도 열려 있고 사람들도 많고 정말 안전해.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신기했어요. 근데 직접 보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구급차도 7분 만에 오고 사람들도 서로 도와주고 동료들은 조용히 들었고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리보다 더 발전한 나라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발전했다기보다는 다른 것 같아. 시스템도 훌륭하지만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대단해.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있어. 그날 오후 저는 혼자 거리를 걸었습니다. 낮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친절했고 질서정연했으며 배려심이 넘쳤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사람들, 길을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사람들, 문을 열어주며 미소 짓는 사람들.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한국이구나. 저는 혼잣말을 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왔을 때 저는 슈테판에게 말했습니다. 슈테판, 나 독일로 돌아가면 모든 사람에게 알릴 거야.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슈테판은 고개를 끄덕이며 저도 그럴 거예요.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해요라고 답했습니다. 밤에 창밖을 내다봤을 때 거리엔 여전히 사람들이 걸었고 불빛은 환했으며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저는 베를린의 어두운 밤거리를 떠올리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야. 이렇게 안전하고 이렇게 따뜻한 나라. 휴대전화를 꺼내 저는 독일에 있는 가족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한국에 있어. 정말 놀라운 나라야. 밤에도 안전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시스템도 완벽해. 엄마도 꼭 한번 와봐. 독일이랑 완전히 달라. 문자를 보내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내가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야. 엿새째 되는 날 서연이 저를 특별한 곳으로 초대했습니다. 리사 씨, 오늘 시간 되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었고 저는 즉시 네, 갈게요.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공항 운영센터 앞에 섰고 서연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화면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공항의 모든 데이터가 흘러갔습니다. 승객 수, 비행기 스케줄, 입국 심사 대기 시간, 짐 처리 현황,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물었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인천공항 통합관제센터예요. 여기서 공항의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죠. 화면 하나를 가리키며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로봇들의 실시간 위치예요.
승객 동선 데이터를 분석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근처로 자동으로 이동하죠. 세상에, 저는 화면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십 개의 작은 점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각 점은 로봇 하나를 의미했습니다. 그럼 제 앞에 나타났던 것도? 저는 물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리사 씨가 입국장에서 잠깐 멈칫하신 걸 시스템이 감지했고 가장 가까운 로봇을 보낸 거예요. 와, 저는 감탄했고 서연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지하철 시스템이에요. 바닥 표시는 단순히 줄을 서는 위치가 아니라 열차 문이 정확히 열리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하면 승하차 시간이 평균 30초 줄어들어요. 30초요? 저는 놀라서 물었고 서연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한국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토마스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리사, 이게 한국이야. 모든 게 계산되어 있고 모든 게 시스템화되어 있지.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놀랍네요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이건 응급 대응 시스템이에요.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구급차가 자동으로 출동하고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받아서 가장 빠른 경로로 가죠. 그래서 7분 만에. 저는 말했고 서연은 웃으며 맞아요. 평균 7분이에요.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10분 안에 도착하죠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양보 문화는요? 저는 물었고 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사회 전체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와, 저는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시스템과 문화가 함께 가는 거네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확해요. 한국은 기술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둘이 함께 갈 때 진짜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죠라고 말했습니다. 센터를 나와 저는 슈테판에게 전화했습니다. 슈테판, 지금 공항이야. 너 정말 와봐야 해. 엄청난 걸 봤어. 슈테판이 도착했을 때 저는 오늘 본 것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통합관제센터 로봇의 실시간 데이터 분석, 지하철 시스템의 과학적 설계, 응급 대응 시스템. 슈테판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고 그게 다 계산된 거였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응, 모든 게. 저는 답했고 토마스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은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아. 모든 걸 계획하고 계산하고 최적화하지.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잊지 않아. 슈테판은 잠시 침묵하더니 정말 대단한 나라네요. 저도 독일로 돌아가면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 1. 단 1초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 2. 서로를 돕는 문화. 3. 세계 3위권의 안전지수. 4. 사람을 중심에 둔 첨단 기술. 5. 시스템만큼 중요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노트를 덮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정말 배울 게 많은 나라야. 1회째 되는 날 서연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리사 씨,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볼까요? 그녀의 목소리엔 따뜻함이 있었고 저는 물론이죠. 라고 답했습니다. 오후 3시 저는 서연과 함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찼으며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는요? 저는 물었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기가 한국의 심장이에요. 시민들이 모이는 곳이고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곳이죠. 벤치에 앉아 서연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리사 씨, 한국이 항상 이렇지는 않았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가난한 나라였고 전쟁의 상처도 있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들었고 서연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발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라고 믿었고 효율성은 배려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이었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한국이 된 거예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는 시스템 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돌보는 마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거죠. 서연은 광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봐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죠. 이게 한국이에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하지만 따뜻한 나라. 저는 눈물이 났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서연은 웃으며 천만에요. 리사 씨가 한국을 좋아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해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토마스가 나타났고 저희와 함께 앉았습니다. 리사, 이제 알겠지? 내가 왜 한국을 특별하다고 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배님.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을 것 같아요라고 답했습니다.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했지만 중요한 걸 잊지 않았어. 사람을 중심에 두고 서로를 돌보고 함께 나아가는 거지. 그게 한국의 힘이야. 저는 두 사람을 보며 제가 독일로 돌아가면 모두에게 알릴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연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릅니다. 공항은 단 15분 만에 입국이 끝나고 로봇은 실시간으로 사람을 돕고 지하철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거리에 쓰러진 사람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즉시 달려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각자 역할을 나누고 구급차는 7분 만에 와요. 밤 11시가 넘어도 여성들과 아이들은 자유롭게 걸어요. 편의점과 약국은 24시간 열려 있고 모든 게 안전해요. 서연과 토마스는 조용히 들었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인이 타면 여러 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해요.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한국이에요. 시스템도 완벽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벽한 나라.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리사, 내가 그걸 알아줘서 정말 기뻐. 한국은 숫자로만 설명할 수 없는 나라거든. 직접 느껴봐야 아는 거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말 그래요. 제가 직접 느꼈어요. 한국은 미래를 사는 나라예요.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시스템과 문화가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사 씨, 한국도 문제가 많아요. 완벽하지 않고 개선할 점도 많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 노력이 느껴져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순간에 한국 사람들의 노력이 느껴져요. 그게 정말 감동적이에요. 광장을 떠나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오가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찼으며 모든 게 평화로웠습니다. 한국.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저녁에 슈테판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모두 전했습니다. 슈테판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고 선배, 저도 꼭 다시 올 거예요. 한국. 정말 특별한 나라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나도 꼭 다시 올 거야. 이번엔 가족들을 데리고 올게.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라고 답했습니다. 밤에 호텔방에서 저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시스템과 마음이 함께 가는 나라. 효율성과 배려가 공존하는 나라.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 노트를 덮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 정말 고마워요. 출국 전날 저는 공항으로 갔습니다. 서연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었고 감사 인사를 제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승객 서비스 데스크 앞에 섰을 때 서연이 보였고 저는 달려갔습니다. 서연 씨.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고 서연도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리사 씨, 내일 출국이시죠? 서연이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쉬워요. 더 있고 싶은데. 서연은 부드럽게 웃으며 다시 오시면 되죠. 한국은 언제나 환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렇게 많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은 제 손을 꽉 잡으며 리사 씨, 제가 더 감사해요. 한국을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요. 많은 분들이 한국을 모르시거든요. 리사 씨처럼 한국을 알아가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 계셔서 정말 기뻐요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가본 나라 중 가장 특별한 나라예요. 시스템도 완벽하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모든 게 완벽해요. 서연은 웃으며 과찬이세요. 한국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요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작은 선물을 꺼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초콜릿이었고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제 마음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말했고 서연은 감동받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리사 씨, 정말 감사해요. 소중히 간직할게요.
공항을 함께 걸으며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로봇들이 승객을 돕고 있었고 자동 심사대는 빠르게 작동했으며 모든 게 질서정연했습니다. 이제 보이네요. 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게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얼마나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는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리사 씨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신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었을 때 저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서연 씨, 꼭 다시 올게요. 가족들도 데리고 올 거예요. 모두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말했고 서연도 저를 안으며 기다릴게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거리, 사람들, 건물들 모든 게 눈에 담겼습니다. 잘 가 한국. 저는 혼잣말을 했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슈테판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선배 한국.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슈테판이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평생 기억에 남을 거야.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고 한국의 땅이 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독일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회사 동료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걸 나누고 싶어요. 저는 말을 시작했고 동료들은 귀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사는 나라예요. 공항은 단 15분 만에 입국이 끝나고 로봇은 실시간으로 사람을 도와요. 지하철은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구급차는 평균 7분 만에 도착해요. 동료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들었고 한 명이 정말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는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대단한 건 사람들이에요. 밤 11시가 넘어도 여성들과 아이들이 자유롭게 걸어요. 거리에 쓰러진 사람이 있으면 즉시 도와요. 지하철에서 노약자가 타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해요. 세상에. 한 동료가 감탄하며 말했고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선 상상도 못할 시스템과 문화가 있어요. 효율성과 배려가 함께 가고 기술과 사람이 조화를 이뤄요. 이래서 한국이 특별한 나라인가 봐요. 동료들은 박수를 쳤고 한 명이 저도 가보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꼭 가보세요. 후회 안 할 거예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니까요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연 씨, 안녕하세요. 독일에 잘 도착했어요. 오늘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했는데 모두 감탄하더라고요. 서연 씨 덕분에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 꼭 다시 갈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이메일을 보내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밤거리는 어두웠고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이 그립네. 저는 혼잣말을 했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다시 한국으로 갔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을 보고 똑같이 감탄했고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사는 나라예요.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고요. 저는 한국을 알게 돼서 정말 행운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가보세요. 한국은 상상 그 이상이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